자, 이 시간에는 IP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 보고 그다음에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P 루트 소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리즈 오브 루트에 대한 것이 이제 어, 있죠.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갈 길이 이제 여러 대가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소스를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운영자가 라우터에 기본적으로 링크 주소를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에 다이렉트 커넥트 된 거, 다이렉트리 커넥트 된 것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태틱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한 다이나믹 라우팅 테이블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하나의 코드로 이게 어디서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L로 표현하는 것이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설정에 따라서 온 것이고요. 다이렉트 커넥트 된 거는 C로 표현하고요. 스태틱하게 설정하는 거는 S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OSPF로 얻는 라우팅 프로토콜 같이 그렇게 얻는 것을 5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나오는 것은 디폴트 루트의 캔디데이트로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프린시플, 라우팅 테이블은 음,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되던 스태틱으로 되던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원칙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모든 라우터는 개별적으로 스탠드얼론 라우팅을 한다는 겁니다. 옆에 인접한 노드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나 스스로의 주어진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라우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리스예요. 스테이트 리스라고 하는 게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하고는 무관하다. 내가 있는 것은 not necessary match. 그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건 디시전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스탠드얼론하게 라우팅 테이블은 별개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우팅 인포메이션에 가는 패스가 리턴하는 패스하고는 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냐 원웨이로만 제공해 주는 거지 이게 일로 가는 것과 저쪽에서 리턴되는 패스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이 나옵니다. R1의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은 알지 못한다. 네, R1의 라우팅 테이블은 R1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R2를 경유해 간다고 해서 R2하고 세임 네트워크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엔사 과정에서 제가 한번 설명할 것 같은데 로퍼가 보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 라우터가 이렇게 보면 R1 웨이크젠 있고 R2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나가는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1에서 바라보다 보는 입장, 라우터 1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려보고 R2가 그리는 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또 그려보고 그다음에 어떤 뭐 알수리가 있으면 알수리가 그리는 네트워크의 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라우터가 바라보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각각의 라우터들이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라우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우터들하고 무관하게 하고 가는 패스하고 오는 패스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
루팅 테이블에 라우트 소스에 대한 코드에 대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거죠. 여기 첫 번째가 이 O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얻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정보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프레픽스 0.4.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라고 매트릭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150.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라는 건 뒤에서 얘기하겠는데 트러스트워스니스예요. 이 정보를 얻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데 해서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값이 낮을수록 저 좋은 그쪽 패스에 대한 정보를 신뢰하겠다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모트 네트워크를 일으킬 때까지 얼마만큼의 밸류가 들을까. 근데 로우 값일수록 좋아요. 로우 값일수록. 그래서 이 매트릭에 대한 거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디스턴스 AD하고 M의 값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넥스트 합이라는 것은 요 10.0.4.0을 어디 네트워크 경유해서 갈래에 대한 거야. 여기 보게 되면 넥스트 합에 대한 어느 포워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지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한 시간이 나옵니다. 라우트 타임스탬프에 대한 거지. 이거에 대한 것을 내가 설정된 이후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 011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그레스 인터페이스 어디로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V6도 마찬가지입니다. V6도 보게 되면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 프레픽스에 대한 정보까지 AD하고 매트릭스가 그 다음에 넥스트 허비에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시리얼 어디에 대한 건지 이렇게 V6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라우팅 정보에 대한 것을 볼 수가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 외부 어디로 나가는지 설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IP 어드레스입니다. 아우터는 최소한 하나 액티브된 아우터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쭉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컨피규레이션 하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하나를 이제 IP 주소를 컨피규레이션하고 액티브 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의 다이렉트리 커넥티드 루트는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은 C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로컬하게 자기 다이렉트리 커넥티드 된 로컬하게 정보는 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V4에 대한 것은 32까지 하니까 전체에 대한 주소를 다 하는 거니까 자기 주소예요. 자기 주소. 자기 주소가 로컬 루트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6는 128로 풀 비트를 다 보겠다는 거죠. 풀 비트 전부 다 해서 그걸 로컬에 대한 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로컬 루트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 패키지 왔을 때 언제 패킷 포워드에 대한 거는 뭐 결정 입니다. 뭐 이게 주소예요 결국. 그다음에 이제 스태틱에 대한 거 볼까요? 스태틱 루트. 스태틱 루트에 대한 것은 라우팅 테이블에 멀리 있는 리모트 네트워크에 대한 걸 액세스하기 위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하는 것이고요. 오토매틱하게 얘는 업데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뉴얼리 리컨피그 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내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걸 쉽게 메인테넌스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조그만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싱글 디폴트 루트가 있을 때에는 굳이 뭐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때는 패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디폴트 루트 하나만 가지고 나서 모든 걸 다 보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스터브 네트워크라는 게 딱 끝 구루터기니까 더 이상 끝이 없는 네트워크예요. 그때도 이제 스태틱 루트를 쓰는 게 있겠죠.
스터브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싱글 루트로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스태틱 루트 설정하는 코맨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R1에 대한 네트워크 있고요. R2에 대한 네트워크 있는데 사실 여기가 링크 로컬 주소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가 각각 다이렉트리 커넥티드 연결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는 모르는 거죠. 여기 뒷단에 0.0.4.0 네트워크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어딜 경유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이 포트 통해서 가면 되겠죠. 이 주소가 지금 10.0.3.2네요. 10.0.3.2가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이 인터페이스 통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R1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10.0.4.0 네트워크, IP 루트라고 하는 코맨드를 치고요. 10.4.0 네트워크는 넷마스크 25.0 네트워크가 쓰고요. 넥스트홉에 대한 주소를 씁니다. 3.2, 3.2를 쓰게 됩니다. R2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링크 로컬 주소, 여기도 링크 로컬 주소, 다이렉트리 커넥트 되는 주소가 있고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요 10.1.0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V6도, 그다음 V6에 대한 거네요. V6도 IPv6 루트, IPv6로 쓰고요. 여기 쓰는 201.db8 HAD4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맨넷 마스크는 64까지 해서 쓰고요. 그걸 어디 경우에서 합니까? 여기 3.2 통해서 가면 됩니다. HAD 3.2 이게 해서 넥스트홉 라우터의 그 IP 어드레스를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넥스트홉에 대한 주소를 쓸 때, 여기 10.0, 3.2, 혹은 V6에서 쓰는 여기 201 DB8 HLE 3 더블 콜론 2에 대한 주소는 이 주소는 반드시 이 라우터 입장에서 이쪽에 연결된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이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여야 돼요.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 무슨 얘기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두 개의 네트워크에 넥스트홉이 여기야. 혹은 뭐 어느 쪽 다른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기 넥스트홉은 다이렉트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주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주소를 주시면 안 되지. 얘 주소가 10.0.4.1이니까 이 수를 내가 여기서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10.0.0 4.1 이걸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디파인 하려고 하는 건 4.0 네트워크에 대한 걸 정해야 하는 건데 야, 이 홉은 여기 있으니까 이 홉에 그쪽 링크 주소 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내가 좀 다시 또 높아심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에 오토매틱하게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에 따라 가지고 리모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합니다. 이 라우터에서 이 링크 로컬 주소, 이 링크 로컬 주소, 이 링크 로컬 주소는 컨피규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R2에 있는 정보하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면 R2 입장에서는 요 3.0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1.0이라든가 2.0에 대한 주소는 모르잖아요. R1이 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주는 정보에 따라서 R 1.0, 2.0은 R1 통해서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에 다이나믹 루팅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R1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네요. 그럼 R1 입장에서는 지금 4.0 네트하고 5.0을
R2 통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하고 5.0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5.0 네트워크, 4.0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어드미 AD 값,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는 110에 매트릭스는 50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디서 통해서 받았냐면 3.2 통해서 받았어요. 3.2가 누구냐면 3.2 통해서 여기 통해서 받았고 여기로 경유해서 가면 거기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지한 시간은 24분 22분 전에 알았다. 그 다음에 그걸 나가는 인터페이스는 011. 이 011 인터페이스는 자기 자신에서 S-Serial 011이에요. 이렇게 설정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OSPF도 마찬가지입니다. V6도 마찬가지입니다. V6도 OSPF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여기 보면 201.db45에 대한 네트워크를 AD하고 매트릭스 값이 되고요. 넥스트 호흡 여기 경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011 이 인터페이스 통해서 나가게 되면 라우팅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루트 볼까요? 디폴트 루트에 대한 건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V4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되거나 저 값을 이용합니다. V6에서는 이렇게 더블 콜론에 슬래시 0을 가지고 나서 표현되거나 그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론 입장에서는 디폴트 라우터가 R2가 되겠죠. R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6 라우팅 테이블의 스트럭처에 대한 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게 클래스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클래스 풀 스트럭처. 클래스 ABCD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거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통신 배울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V4 주소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숫자 보고 나서 이 클래스 ABC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 맨 상위에 있는 걸 페어런트 루트라고 하고요. 그 밑에를 차일드 루트라고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디파인에 대한 것을. 용어만 그런 거고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 위 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차일드예요. 그 다음에 이게 페어런트인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 intended, 여기 인텐트 된 거 들어가 있는 게 child고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parent root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ABC 클래스 뭐 ABC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볼게요, 그냥. 192.168, 1.0, 24. 여기 보면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0이 있고요. 13.0이 있고, 그다음에 23.0이 있어요. 그 상당히 높은 데는 뭐 0.0이 더 높을 텐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1.0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1에서 8, 4 네트워크, 뭐 8 네트워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그 다음에는 뭐 16 네트워크이 뭐 될 텐데, 일단 뭐 그렇게 디테일보다도 제일 얘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서머리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롱리스트 매치에서 가장 서머리해서 롱리스트 매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0 네트워크, 1 네트워크, 2 네트워크, 3 네트워크 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위에 뭐 16 네트워크라든가 뭐 32 네트워크, 64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발전할 텐데 12가 있다 보니까 12, 13으로 각각의 페어런트로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서 커넥티드 된 거, 커넥티드 된 건 0, 1, 0, 24 네트워크 이건 로컬 주소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지한 것이 또 이
2 네트워크하고 3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다이렉트리 커넥트인 거고 이건 OSPF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12.1하고 링크 로컬하고 그다음에 거기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브로커라고 커넥티드 주소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생뚱맞지만 저 외부에서 멀리 23 네트워크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아마 OSPF로 인지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라우팅 테이블 구조가 우리가 상위 페어런트 그 밑에 차일드, 페어런트, 차일드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보시고 차일드 루트라고 하는 것이 루트 소스라든가 포워딩 인포메이션, 넥스트 홉 소스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할 때 그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명이 나서 마찬가지로 V6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거죠. 이게 OE2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게 O라고 하는 게 OSPF고요. 이게 또 제 뒤에 약자가 아마 또 거기 설명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링크 로컬의 주소를 디폴트 라우터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V6에서는 전부 다 저희가 쓰는 게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라우터 주소로 쓰지 않고 링크 로컬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링크 로컬 주소를 지금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쓰셨고요. 여기는 페어런트 차일드는 없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보면 링크 주소 이렇게 해서 128가에 설정했지만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이렇게 있고요. 얘는 다이렉트리 커넥트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 2.1에 대한 거 링크 로컬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주소 4 네트워크와 5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여기 경유해서 감면된다는 것을 OSPF 통해서 배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v6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떤 파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냥 쓰기 때문에 페어런트 차일드에 대한 컨셉은 없다. 그것이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로 할 때 우리 라우팅 엔트리에 대한 것을 라우팅 테이블에 하나가 나타나게 돼. 하나 이상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뭐 여러 군데에서 들을 수가 있죠. 모든 원 라우팅 소스에서 막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여러 상황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내가 어디서 정보를 받은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바로 AD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의 디퍼런트 패스를 할 때 이 라우팅 테이블에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걸 이거 보면 which 소스가 어디고 그다음에 무슨 테이블 which 루트를 정할지에 대한 거를 할 때 라우팅 테이블에 뭘 쓸지하고 그 소스에 대한 걸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AD입니다. AD는 트러스 월드니스예요. 그러니까 신뢰 정도예요. 신뢰 정도. 자, 값이 작을수록 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쭉 있습니다. 다이렉트리 커넥티드 했을 때 0번이고요. 0번. 그다음에 스태틱 루트 할 때가 1번입니다.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여기 보게 되면 EIGRP 서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시스코 쪽에서 쓰는 건데 제가 프로토콜에 대한 걸 잠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들이라고 쭉 설정을 해놓으면 이 라우터가 우리 쪽 라우터인지 외부 라우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라우터들이 정보가 막 있어. 라우터. 외부에도 막 라우터들이 막 쓰고 있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거나 우리 스태틱 라우터 정해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 오토노머 시스템은 야 우리 영역은 여기까지가 우리 영역이야 라고 정해요.
그럼 요 사이가 경계가 되겠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더가 됩니다. 보더. 이 보더를 두고 나서 그러면 라우팅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는 우리 내부에서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AS 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AS 넘버, 여기는 100번이라고 하고, AS 넘버, 얘는 200번이라고 하면 요 번호를 갖고 나서 우리 영역인지 아니면 저쪽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보더니까 간단한 정보만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가 해서 쓰는데 이런 프로토콜 중에 시스코가 쓰는 것이 EIGRP라는 게 있어요. EIGRP. 이건 시스코에서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EGP, BGP, EGP는 이제 그냥 쓰는 거고요. 혹은 ISIS라는 것도 있어요. ISIS. 근데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쓰는 걸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인테리어. 이건 익스테리어. 그냥 딱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내가 받은 정보가 저기 뭐야 그 외부에 있는 라우터로 받는 거는 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뭐 받아가지고는 뭐라고 하면은 조금 써머리 되고 나서 그런 붙여고 이 OSPF라든가 RIP, ISIS 제가 참 헷갈리는데 이것도 인터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건 제가 나중에 확실한 거는 OSPF하고 RIP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퀘스천 미안합니다. OSPF가 RIP는 요거는 IGP입니다. 인티리어 게이트. 뭐 예를 들면 라우팅 프로토콜은 되게 하나만 이네이블 시켜 놓을 텐데 뭐 두 개, 세 개가 막 이네이블 돼가지고 막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배운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가 어느 걸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AD 값은 가장 신뢰하는 값이 다이렉트리 커넥트 되는 거는 뭐 링크 로컬에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 어드민한테 받으니까 가장 신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PF하고 RIP에서 보게 되면 OSPF에서 받은 거를 더 신뢰를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110을 자주 봤었어요, 아까. 150 이렇게 봤었는데 110에 대한 것이 AD고 50은 이제 매트릭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AD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신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건 안 나왔는데요. 그 뒤에 제가 매트릭 나오면 그때 가서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매트릭 값도 작을수록 좋다. 홉, 홉이든 저 매트릭에 대한 거는 이제 홉 개수라든가 그 안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눈 게 스태틱하고 다이내믹 라우팅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not mutually exclusive. 서로 이제 별개로 딱 독립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이 컨디션에서 쓰고 있다. 스태틱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디폴트 루트 할 때는 좋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배우지 못하는 라우팅 도메인에 있는 것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익스플리시트하게 내가 여기에 패스를 정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스터브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정보를 라우팅 프로토콜 업데이트할 게 없잖아요. 스터브 네트워크가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라우팅할 때는 스태틱 라우팅이 더 좋다. 스몰 네트워크인 경우. 그다음에 아웃사이드로 가는 것이 패스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그때는 뭐 스태틱 루트로 딱 정해놓는 게 좋죠.
그다음에 라저 네트워크에서도 스위치를 뭔가 정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뭔가 무슨 컨트롤 하고 싶을 때는 스태틱 루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러 개 just a few 라우터 좀 많을 때 보다 많을 때 more than just a few 라우터니까는 상당히 라우터가 이 라우터 내가 어려워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이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 만들어놨으니까 나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안 봐도 돼. 물론 동작은 하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잘못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그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그려지겠구나. 물론 좋은 툴은 SNMP 좋은 툴 같은 경우는 라우팅 정보 시작하면 어떻게 네트워크들이 라우터들끼리 연결되는 걸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거를 우리 라우팅 테이블 보고 나서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건 스케일러블 하고요. 오토매티컬리 디터민 하는 거죠. 만약에 네트워크가 변화하더라도. 어디에 필요하냐? more than just a few 라우터 이상일 때. 그다음에 오토매틱 디터민하게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뭔가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는 다이나믹 라우터가 효율적이다. 비교를 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스태틱하고 컴플렉시티, 네트워크 사이즈 인디펜던트 하고요.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컴플렉시티. 어, 이거는 네트워크 사이즈 무관하게 컨피그레이션이 그냥 라인만 하고 각각의 인터페이스만 정하고 라우팅 프로토콜 이네이블 시키면 끝입니다. 근데 스태틱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트워크 사이즈가 클 때마다 내 컨피그레이션을 복잡해지고 토폴로지 텐드 할 때 자동으로 데리고 오고요. 이거는 운용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스케일러빌리티, 심플에서 컴플렉스까지 좋지만 스태틱은 심플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컨피규레이션 가능하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리소스 측면에서는 CPU, 메모리, 링크, 밴드위드스 그거고요. 여기는 리소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주고받기 때문에 트래픽의 밴드위드스를 일부 잡아먹긴 하죠. 패스 프레딕터빌리티, 루트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가 폴러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explicitly 운용자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가는 패스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과정이 쭉 나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1982년 때부터 나왔으니까. 90년대, 2000년대. 벌써 뭐 30년 전에 대한 것이에요. RIP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1988년에 릴리즈가 됐고요. 우리 IP에 보게 되면 알파넷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969년대에 나온 건데, 그때에서부터 그때 알고리즘하고 이제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많이 나왔습니다. RIP 있고요. RIP 버전 4. 그다음에 OSPF 3가 99년에. IS가 60년대 나왔는데 2008년에 IS V6에 대한 걸로. 이게 V6라든가 NG 이렇게 나오는 것은 V6용이에요. 이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내부적으로 서로 싱글 오가니제이션 내부에서 쓰는 건데 그 다음에 BGP에 대한 것, 원 EGP, 캐리어 BGP, 캐리어 게이트웨이로 있는 건 BGP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서 오토노머스 시스템
사이에서 디퍼런트 오거나이제이션 사이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BGP라는 것은 이제 ISP에 의해서 사용하고요. 네, 알고리즘이 이제 디스턴스 벡터,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패스 벡터 이런 걸 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는 별도로 강의자를 만들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IS 내가 설명을 안 하길 잘했네요. 이게 인테리어 IGP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있고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은 요거예요. 패스벡터 알고리즘이고요. BGP4, BGP 이게 약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BG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는 요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거는 IGP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하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디스턴스 벡터 쓰는 것이 그 EIGRP도 잘못 말씀드렸네요. EIGRP도 이게 디스턴스 벡터의 인테리어 게이트웨이입니다. 인핸스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약자가 앞에서 제가 보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디스턴스 벡터는 RIP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스테이트에 대한 거는 OSPF하고 ISIS. 요것이 이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컨셉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저희가 프로세스에 대한 거, 알고리즘에 대한 거, 메시지. 왜냐하면 라우터들끼리 서로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줘서 가장 베스트한 패스를 잡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라우터들끼리에 대한 것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네트워크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 그 다음에 베스트 패스 찾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페일 났을 때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새로운 뉴 베스트 패스를 찾는 것에 대한 절차가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거,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 알고리즘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거죠. 이게 라우터블 어드레스 메모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테이블하고 데이터베이스, 우리 보여지는 형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장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든 아니면 링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서 다른 라우터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같이 베스트 패스에 대한 디터미네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잡는 게 베스트 패스, 루트에 대한 걸 잡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만들어 것에 나타나는 것은 로어 AD 값을 갖고 있는 것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주죠. 베스트 패스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 이제 각각에 나와 있습니다. RIP에 대한 거는 디스턴스 벡터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매트릭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RIP를 쓰게 되면 홉 카운트가 됩니다. 홉 카운트. 그러면 15개 홉까지만 하고요. 중간에 어떤 정보 관계없이 얘는 홉 카운트로만 합니다. OSPF는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인데 코스트를 합니다. 코스트. 이 코스트는 밴드위드스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책 볼 수 있죠. 음, 예를 들면은 라우터 1에서 라우터 2, 라우터 3, 그래서 라우트 뭐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라우트
여기 있어요. 그럼 라우터 입장에서 가는 패스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가요. 예를 들면 여기 라우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그럼 홉 카운트로 하게 되면 여기 하나 둘이니까 홉 잡고요. 여기는 위쪽에 대한 홉 카운트 하나 둘 셋이니까 RIP 입장에서 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링크가 여기는 1Mbps 여기는 뭐 100kbp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1GBps 여기도 1GBps 여기도 1기가야. 자, RIP로 동작할 때는 호프로만 하니까 아래쪽 패스로 가지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인 OSPF를 쓰게 되면 위쪽 호프는 비록 많지만 표본 많지만 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코스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OSPF가 되겠고요. EIGRP에 대한 것은 슬로우는 밴드위드스하고 딜레이까지 매트릭스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매트릭 계산에 대한 것이 솔직히 더 릴라이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OSPF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패스가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갖고 있고 만약에 코스트가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패스에 대한 걸 이퀄하게 쓰고 나서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양쪽으로 패스 중에 동일해.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나눠서 보낸다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은 싱글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멀티플한 엑스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패스가 서로 동일한 경우 그때는 이제 서로 양쪽으로 포워드를 합니다. 멀티플 엑스트로 이제 포워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을 하게 해가지고 트래픽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고요. 퍼포먼스를 이제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좋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오토매틱하게 설정이 되고요. 스태틱 루트 할 때에도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루트 할 때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IGRP 같은 경우는 언이퀄한 경우도 그걸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EIGRP를 쓰게 되면 서로 패스의 그 이퀄러티가 서로 다른데도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제가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설 연휴도 꽤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준비를 한번 쭉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라우팅은 내가 늘 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앞에서 그 EIGRP에도 좀 실수하고 ISIS도 제가 오랜만에 실수를 했네요. 안 써서 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RIP, OSPF, BGP는 이제 뭐 습관적으로 쓰는데 EIGRP하고 뭐 ISIS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셔서 설 연휴 때 여러 가지 밀렸던 공부도 많이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4장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